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현재 후보들 성적표, 지지율 살펴봐야죠. 최근 여론조사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리얼미터 1월 1주차, 2주차, 3주차, 3주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최근 3주간 추이를 보면 윤석열 후보는 3주 동안 7.9%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3.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1.1%포인트 하락을 해서 윤 후보는 상승세, 그리고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는 박스권, 네. 정체 이런 표현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저희가 이제 여익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몇 개를 꼽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해. 김건희 7시간 녹취 파일 공개, 오히려 윤석열 지지율에 득됐다. 네, 뭐 지지율만 보면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처럼 보입니다. 그 초반에는 확실히 독이 아니라 득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는 김건희 씨 녹취록 이 공방이 오히려 이제 득이 됐는데. 득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제 1회 방송으로 그쳤습니다만 네. 일요일 날 방송했던 것이 결정적 한 방이 없었습니다. 실제 뭐 큰 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네. 진보층은 조금 지지 강도가 이완이 됐고 네. 오히려 보수층은 조금 역결집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최근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이제 이대남이라고 하는 네. 이대남 현상.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를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이준석 당대표하고 갈등이 이제 봉합이 되면서 일종의 페미니즘에 좀 반하는 이대남들이 좀 환호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김건희 씨의 이제 미투 관련된 발언 네. 이 부분은 이제 결국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이제 공론회장 수면 위에서의 비판은 있습니다만 네. 특히 남성들이 얘기하는 그 공론회장 수면 하에서 얘기는 뭐 가해자라든지 아니면 가해자의 배우자 입장에서도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이게 금기나 금도 영역이었었는데 네. 김건희 씨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환호한 분들이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제 팬덤 현상도 생겼고 세 번째는 안철수 이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단일화 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한테 앞서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과거에는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이제 더 강했고 윤석열 후보는 그보다 좀 덜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단일화에 대한 이제 윤석열 대 안철수 양자 구도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명하고의 이제 가상 대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상승세에 이제 접어든 것이 아닌가 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소장님, 네. 그 얼핏 보기로는 통화 공개가 네. 윤석열 후보한테는 악재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전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얼핏 보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봐도 네.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좀 있습니다. 어. 저는 1년에 이 며칠 동안의 논의를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이상한 게 도대체 생각보다 큰 거 한 방이 없었다는 인식. 네. 도대체 얼마나 커야 그런 문제로 받아들일까? 그다음에 평소 우리가 그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이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어떤 캐릭터이거나 어떤 성격일 것이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길래 네. 그 정도면은 에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우리는 무슨 집단적으로 어떤 무슨 면역 예방주사 같은 것을 맞은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상식 체계나 사회 상규라는 것에 비추어 봐서 재성찰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네. 이쪽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건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인 건 말이죠. 네. 일테면 다들 긴장하기까지 했어요. MBC 스트레이트에서 일요일 날 첫 방송을 앞둔 네. 오후에 일요일 오후에는 도대체 정말 어마어마한 뭐가 터질까? 네. 그러면 이게 선거에 어떤 파장을 미칠까? 양 진영이 다들 그랬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랬기 때문에 보수 결집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이해가 돼요. 네.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염려했는데
의외로 그렇게 크진 않았으니까 휴 다행이다 하면서 뭉치기도 했겠죠. 네. 반면에 저런 생각을 일테면 무속도 그러하고 미투도 그러하고 네. 사실 무속이라는 게 개인 윤석열이나 개인 김건희의 뭐 무속 이런 걸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앞으로 이 지지율 변화, 특히 20대 여성, 30대 여성들이 이 김건희 씨 통화를 둘러싸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 알겠습니다. 2030 여성 지지율 그 지표가 좀 저는 궁금한 부분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2030 여성 지지율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준하면은 윤 후보의 이제 30대 여성 지지율이 전주 대비 9%포인트 올라서 예. 40%대를 기록했고요. 이 후보는 5%포인트 올라서 이제 한 30%에 근접해서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지지율 격차 조금 더 벌어진 예. 상황이 됐고요. 20대도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박빙으로 지금 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 씨 관련된 녹취록이 지난주 초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이제 욕설 파일을 다시 이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잊혀졌던 부분이 다시 이제 회자가 되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욕설 파문 같은 경우는 여성층에게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그 부동산 문제는 이제 30대 좀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지금 뭐 떨어지는 이제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서울에서는 전셋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대장동 재판 여진도 남아 있고 그래서 20, 30대가 특히 여성층에게도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이재명 후보한테 조금 곤혹스러운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지율과 관련된 다음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호남 지지율 하락세 위험 신호. 이재명 후보 지지율 정체로 아주 고민이 깊은데 호남 지지율이 심지어 하락을 하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호남 지지율이 사실은 뭐 한 70% 80% 이렇게 득표를 해야 되는데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이제 60%나 뭐 50%대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적극 지지층에서 좀 불만스럽고 불안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 결집했다고는 보이지 않네요. 네, 그래서 뭐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 유세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리얼미터 조사는 지난주 조사이거든요. 지난주에는 사실 민주당 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좀 탄압받았다 뭐 이런 표현도 했었고 네. 친문 적극 지지층에서 조금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네. 대목이었었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이제 대책에 대해서도 이제 실패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고 사과를 했는데 네. 이제 뭐 현실성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현실적이지 않지 않느냐라는 비판적인 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20, 30대 혹은 호남에서 여론이 좀 꿈틀거리지 알겠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희 소장님, 네.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 이재명 후보에게 뭐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호남이 민주당 계열 후보들에게 결집하는 강도와 속도 이전에 민주당 후보들 중에 전국 단위에서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들에게 보였던 강도와 속도가 이번에는 조금 약하고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 틈에 국힘 윤 후보가 지금 어떤 조사에서는 뭐 많게는 호남에서 한 15%가량 나오고 있고요. 네. 안철수 후보도 한 10% 정도를 보입니다. 그럼 거기서 벌써 한 25% 정도가 있는 거고 나머지에서 한 60% 정도니까 조금 낮긴 하지만 네. 이번 투표율이 임박할수록 저는 결국은 된다고 보고 호남에서의 정치적 선택이 호남을 나가 있는 다른 출향 인사, 수도권이나 부울경 이런 쪽에 있는 분들에게도 분명한 영향을 미치겠죠. 조금 늦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결국은 좀 결집이 될 거라고 네. 분석하고 계시고 또 네. 이제 소장님께서 호남 민심 외에 또 이 중도층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제가 이번 대선 시작되고 나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분들, 네네. 그분들이 새 후보, 이제 안철수 후보까지 넣어서 네. 그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매주 보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가 급등하네요. 12월 20일, 작년 12월 20일, 그때가 안철수 후보 상승이 시작되고 국힘의 내분이 극에 달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5주만을 한번 보자면 네. 윤석열 41.8, 이재명 35.1, 당시 안철수 5.1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5주 후인 1월 23일 저희 KSOI 조사 발표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45.8, 이재명 28.9,
안철수 13.9. 네. 이건 지금 중도층에서만 중도. 뽑은 겁니다. 네네. 중도층 모두 한 1000명 중에 한 340명 이렇게 보면 네. 잡으면 되는데요. 어떤 점을 읽을 수 있냐면 국힘의 1, 2차 내분 그리고 선대위 갈등 그다음에 가족 문제로 인한 사과 이럴 때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뒤집니다. 나머지는 대개 이겨왔었어요. 그래서 중도층들은 아직 윤석열 후보층에 좀 더 많이 기울어 있다. 그런데 국힘에서 내분이 심하거나 할 때는 저래 가지고 수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네. 의문이 표현될 때 빠지는 것이죠. 이 점을 두 후보에서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시민들께서 접하실 때도 염두에 두고 네.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뭐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선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선 가능성은 지지율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좀 높더라고요. 네. 당선 가능성 도대체 뭐고 왜 지지율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 전문가 두 분이니까 짧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선 가능성은 이제 여당 후보한테 좀 높게 나는 경향성, 그 다음에 그 전에 1위 후보를 오래 했던 후보한테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여당 후보면서 1위를 오래 달렸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아왔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안철수, 윤석열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보도가 되면서 윤석열 후보도 1위를 달리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당선 가능성 면에서는 지금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거는 사실 대선 후보 지지도의 조금 선행 지표처럼 받아들여진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론 지표가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그럼 결국은 당선 가능성과 지지율은 붙겠군요. 언젠가는. 수렴할 가능성이 있죠. 수렴하는군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다분히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영향이 훨씬 강합니다. 당선 가능성은. 네. 나는 A를 지지하는데 네. 주변을 보니 B를 지지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 부분이 반영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치들이 후행 여론조사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시그널이나 의미 같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있죠. 네. 그렇게 반영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이 점은 놓치지 않았으면 싶은데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 네.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잡혀요. 네. 그건 아마 후보가 갖고 있는 좀 불안하고 위태로워 리스크. 보이는 이른바 리스크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지지율 추세와 되게 연동하게 돼 있습니다. 네. 좀 늦게 나타나요.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